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 다들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릴 때 마음처럼 잘 그려지지 않거나 어색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원근법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근법, 소실점, 투시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찾아보고 공부해도 그때뿐이죠. 이런 이론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막상 그리려는 대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그려졌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근법, 소실점, 투시, 단어만 들어도 복잡한 이론보다는 최대한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는 쉬운 쪽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원근법, 소실점, 투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알고 그림에 접근하신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꿀팁들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 소실점, 투시 이러한 이론을 몰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그릴 수는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전문가처럼 그리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 영상 속 그림에서는 원근법, 투시보다는 크기감에 대해 중점을 두고 다루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리다 보면 투시가 안 맞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알려드리는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더 쉽게 틀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우선 원근법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근법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와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3차원 입체 세계를 2차원 평면 종이에 착시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소실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실점이란 실제로 평행하는 직선을 투시도상에서 멀리 연장했을 때 하나로 만나는 점을 뜻합니다. 이제 원근법과 소실점을 쉽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림 그릴 때 가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찻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길은 이렇게 생겼죠? 만나는 점이 없이 평행으로 직선이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길에 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그림의 기준은 나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에 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죠? 사람의 눈에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앞쪽이 넓어 보이고 뒤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나를 기준으로 가까운 앞쪽이 넓고 크게 보이고 먼 뒤쪽은 좁고 작아 보입니다. 원근법의 한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멀원, 가까울 근. 이 두 한자를 조합하여 방금 설명드린 기본 원리를 원근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근법은 그림 그릴 때 앞뒤 차이를 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나랑 가까운 곳은 가장 넓고 커 보이고 나랑 멀어질수록 좁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원근법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바로 소실점입니다. 소실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100%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소실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 속 시작선에서 점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점이 뒤로 가면서 하나의 점만 남게 돼요. 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점이 소실되었다는 뜻에서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모든 선들은 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소실점은 점이 소실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림 그릴 때 현실적으로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원근법과 소실점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원근법과 소실점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점, 이 개념을 전제하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 위에 서 있다고 가정할게요. 우선 지평선이 보이죠? 나에게 가까운 곳을 앞, 먼 곳을 뒤라고 합시다. 앞의 길은 넓고 커 보이고 뒤의 길은 좁고 작아 보이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앞은 넓고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뒤쪽은 작고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원래 길은 양쪽 선이 평행으로 가야 하는데 착시로 인해서 길이 좁아져 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양쪽 끝의 점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소실된다. 즉, 소실점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근법은 앞과 뒤, 크기 차이를 주면서 평면에서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소실점은 원근법에 의해 생기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에 있는 건물은 커 보이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시작점이 있는 이 두 선을 선으로 이어서 계속 연결해보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형적인 1점 소실점의 이미지입니다. 소실점의 종류는 1점, 2점, 3점, 점의 개수에 따라서 있는데요. 오늘은 1점 소실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사진과 똑같이 그릴 순 없지만 소실점을 알고 기울기를 맞춰서 그린다면 똑같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과 소실점을 알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울기 문제입니다. 소실점을 알게 되면은 이 기울기를 틀릴 수가 없어요. 즉, 투시가 틀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죠. 특히 이러한 복잡한 건물 속에 들어가는 선들이 엄청 많죠. 소실점만 알게 되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면서 그림 마무리하고 영상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원근법은 가까운 앞과 먼 뒤, 크기 차이를 주면서 평면에서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원근법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소실점은 모든 선들이 하나에서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동안 복잡하고 어색하게 그리던 풍경이 쉽게 그려질 것입니다. 아직도 풍경화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딱 이것만 아시면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림 그리고 나서 그림이 왜 이상하고 잘 안 그려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렸는데 그릴수록 이상하고 결과물도 이상할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화나고 속상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초보도 전문가처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 중간중간에 팁들을 넣었으니 열심히 보시고 드로잉 실력을 향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이 잘못 그려지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스타트인 스케치하는 순서를 잘못 알고 그려서입니다. 빨리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스케치를 대충 하거나 건너뛰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스케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면 이상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 속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지 객관식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땅, 네 번째 나무. 5초 드릴게요. 정답은 땅입니다. 맞추셨나요? 땅이라고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정답이 땅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케치의 첫 단계는 바로 큰 것부터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 그릴 때 큰 부분이 어딘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땅, 물, 하늘, 이 영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진 속 건물이 아무리 커도 실제로 땅 영역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자, 사진을 보고 한번 나누어 볼게요. 나누기에 앞서서 첫 번째 팁 알려드릴게요. 나눌 때는 사각형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곡선 혹은 동그라미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땅 영역을 첫 번째로 나눌게요. 다음으로는 하늘 영역을 나눌게요. 건물, 사진 속 위치, 비율을 생각하면서 사각형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건물의 중심이 되는 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 후 기울기가 있는 선들을 그려줄게요. 처음에 기준선을 그리지 않고 그리면 초보자분들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꼭 큰 영역의 비율을 정확하게 나눠준 이후 그 다음에 기준 삼아서 기울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원근법에 대해 이해하면은 이 기울기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 분할을 한 다음에 뒷 배경에 있는 요소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릴 큰 틀을 먼저 잡아줄게요.
땅과 하늘 부분을 나눠주고 건물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기울기가 있는 선들을 직선으로 표시해줍니다. 디테일한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요소들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작은 요소에 얽매이지 않는 게 초보자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작은 거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마련인데요. 그림 그릴 때 관찰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찰을 하다 보면 이 크기 감각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상당히 귀찮고 힘든 거 압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면 실력이 향상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스케치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기울기가 이상하면 바로바로 고쳐줍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려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그려보면서 이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타고난 재능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이 그리신 겁니다. 정말 많이 그려봐서 그 감각을 수련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 디테일을 하나 둘 잡아갑니다. 이 디테일을 잡을 때도 크기가 너무 커지진 않았는지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잘 그리더라도 큰 비율이 무너지면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때 고치지 않고 대충 그리고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것부터 네모나게 직선으로 그리는 거. 이 첫 번째 스케치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림 열심히 그리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고 지우려고 할 때 사람 심리가 어떤가요? 모든 사람 심리는 똑같습니다. 열심히 그렸기에 지우기가 아깝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바로바로 지워줘야 그림 실력이 향상됩니다. 지우지 않고 억지로 그림을 완성한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림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관찰하여 틀린 부분을 보는 눈과 그것을 수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실력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꺾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명암을 넣어주고 너무 날카롭지 않은 선으로 묘사를 살짝 해줄게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명확하게 묘사를 해주면 뒤에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뭉뜩한 선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물 크기를 잘 잡았으면 뒤에 보이는 이런 작은 요소들을 그리는 것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디테일한 부분 조금씩 만져주면서 오늘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스케치하기 전에 그려야 할 대상을 먼저 관찰합니다. 두 번째, 그려야 할 부분을 큰 영역부터 직선, 사각형으로 분할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동안 어렵고 어설프게 그리던 그림을 좀 더 전문가처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풍경들 그리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려야 할지 막막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다 그리고 났는데 건물의 선들이 어색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망쳤다는 생각에 그리기 싫어져서 끝까지 마무리도 안 하고 흐지부지 대충 그려 끝내 다른 그림을 그린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근법 및 이점 소실점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원근법과 소실점의 기본 개념과 1점 소실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원근법과 소실점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원근법과 소실점은 그림을 그릴 때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2점 소실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도움 되실 만한 꿀팁과 개념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원근법과 소실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을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찻길을 그릴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길의 선은 평행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길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죠. 가까이 보이는 앞쪽 길은 넓고 크게, 멀리 보이는 뒤쪽 길은 좁고 작게 보이죠. 이렇게 그려야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원근법은 평면 화면에 입체 거리감을 착시가 일어나게끔 표현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다음은 원근법과 뗄 수 없는 소실점이죠. 처음에 시작한 두 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죠. 이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소실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이 혹은 점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의 점에서 모입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불러요. 소실점의 종류는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1점, 2점, 3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1점 소실점이고요. 오늘은 2점 소실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선 사진을 보고 소실점을 찾는 연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았을 때 착시로 인해 앞에서 뒤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작아져서 점이 되는 곳을 찾아야 해요. 이 사진 속 소실점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1점 소실점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겠죠. 1점 소실점은 점 하나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2점 소실점 사진인데요. 여기서 1점 소실점을 구분하는 방법과 2점 소실점을 찾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파란 기준선은 우리의 눈높이이고요. 1점 소실점에서 눈높이의 기준으로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원근법을 적용한 투시가 생겨납니다. 2점 소실점에서는 양옆에 점이 생깁니다. 선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투시가 적용되죠. 정리하자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면이 한 개면 1점 소실점, 두 개면 2점 소실점입니다. 예시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사진은 한 면, 즉 1점 소실점이고요. 이 사진은 두 면이 보이죠. 즉 2점 소실점입니다. 다음으로 2점 소실점을 찾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넓어졌다 좁아지는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이 선을 계속 연장해서 그리다 보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그리려는 풍경이 몇 점 소실점인지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한번 소실점을 찾아볼까요? 우선 면이 두 개니까 2점 소실점이고요. 넓어졌다 좁아지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점이 두 개 생기겠죠.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림 마무리 하도록 하고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독학하시는 그림 초보자 분들은 꼭 이 두 가지를 아셔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소실점이 몇 개인지 꼭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자 하는 면이 1개면 1점 소실점, 2개면 2점 소실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동안 어렵고 어색하게 그리던 2점 소실점 풍경이 쉽게 그려질 겁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미미술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